여러분, 애널리스트 보고서 하면 보통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요, AI 산업의 미래를 정말 흥미롭게 예측한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왔습니다. 오늘의 주제, 바로 CES 2026인데요. 이게 그냥 와, 신기한 기술이다 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.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은 AI 거품이 쫙 빠지면서 진짜만 살아남는, 뭐랄까, 냉혹한 현실 점검의 장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럼 그 기준이 대체 뭘까요?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이 보고서 전체를 꿰뚫는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. 바로 단순 기술 과시가 아닌 매출 가시성을 확인하는 자리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제 더 이상 와, 이런 기술도 있어? 이런 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. 투자자들이 이제 붙는 건 딱 하나입니다. 오케이,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로 돈은 벌고 있어요? 바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진짜 증거, 그러니까 매출 가시성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궁금하시죠? 다행히 이 보고서가 아주 친절하게 네 군데를 딱 짚어줍니다. 지금부터 이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거품인지 한번 가려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AI가 이제 컴퓨터 화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온다는 뜻입니다. 한마디로 로봇이죠. 훨씬 더 똑똑해진 로봇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볼까요? 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 공장에서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는 로봇 팔,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. 피지컬 AI는 차원이 다릅니다.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변 상황을 보고 저 앞에 뭐가 있네? 피해서 가야겠다.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기계가 되어간다는 겁니다. 자, 바로 여기서 이 보고서의 날카로운 점이 드러나요. 수많은 로봇 회사 중에서 왜 하필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, 이 두 곳을 짝 찍었을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와, 우리 기술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돈을 벌고 있습니다를 증명했기 때문이에요. 두산은 보세요. 이미 현대차라는 확실한 고객이 있었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뒤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. 이게 바로 앞에서 계속 말했던 매출 가시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기동으로 넘어가 보죠. 이건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. 바로 차세대 GPU입니다. 아무리 똑똑한 AI를 만들어도 이걸 돌릴 힘, 즉 하드웨어가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엔비디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. 20조 원. 와, 이게 감이 오시나요? 이게 단 하나의 회사, 삼성전자가 단 한 분기에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영업이익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뭐냐? 바로 AI 칩, 그중에서도 핵심인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인 거죠. AI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? 이 흐름을 보면 돈이 어떻게 도는지 딱 보입니다.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죠? 엔비디아.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 HBM4를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. 그럼 SK 하이닉스는 혼자 만드냐? 아니죠.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가 핵심 장비를 딱 대주는 거예요. 완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생태계인 거죠.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나도 좀 끼자 하고 뛰어들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고요. 결국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누가 엔비디아의 진짜 파트너가 되느냐,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. 세 번째 흐름은 이제 AI가 우리 바로 곁으로 오는 이야기입니다. 바로 온디바이스 AI예요. 지금까지는 우리가 AI를 쓰려면 인터넷으로 저 멀리 있는 엄청 큰 컴퓨터, 서버에 접속해야 했잖아요.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바로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, 내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. 둘의 차이가 뭐냐고요? 아주 간단해요. 클라우드 AI는 인터넷 끊기면 그냥 먹통이 되죠. 근데 온디바이스 AI는요, 비행기 아니든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이든 상관없이 바로바로 작동합니다. 훨씬 빠르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. 바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인텔이 펜서레이크라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AI PC라는 새로운 시장이 빵 터지면 진짜 수혜를 보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여기 보이는 숨은 강자들입니다.
인텔이나 AMD의 핵심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리노공업, 또 삼성의 오랜 파트너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요. 이 회사들은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거래를 틀면서 그 매출 가시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보해둔 이미 준비가 끝난 선수들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. 우리가 보는 화려한 AI 기술 뒤에는요,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척추가 있습니다. 바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예요.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려면 이 척추도 그만큼 더 튼튼하고 빨라져야겠죠. 데이터 센터 인프라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. 속도랑 효율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옮겨야 하고, 그러면서도 전기세는 최대한 아껴야 하는 거예요.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기술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삼성, 엔비디아 이런 큰 이름들은 잘 알잖아요? 근데 사실 이런 회사들이 없으면 반도체 칩 하나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솔브레인처럼 칩을 깎는 데 꼭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, 또 오이솔루션처럼 데이터가 오고 가는 속도를 결정하는 광통신 부품을 만드는 회사, 바로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AI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, 하지만 가장 중요한 뼈대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쭉 살펴봤습니다.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 모든 걸 딱 정리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.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두 가지 원칙, 그게 뭘까요? 결론은 정말 심플합니다.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. 첫째,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베팅하지 말고 역시나 할 수 있는 검증된 과거 실적을 보라는 거. 그리고 둘째, 우리 기술 최고예요. 혼자 외치는 회사 말고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거인들한테 이미 납품 계약을 따낸 확실한 파트너를 찾으라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매출 가시성이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. 이제 곧 AI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차가운 현실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올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개의 기둥 기억나시죠? 로봇, GPU, 온디바이스, 그리고 인프라.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기둥은 와르르 무너지고 어떤 기둥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될까요? 2026년 그 결과는 결국 진짜 돈을 버는가?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.